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좌를 진행하게 될 저는 동국대학교 분당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김건우 교수입니다. 우린 흔히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이렇게 늘친다든가 목이 쪼여오는 느낌으로 목을 만지거나 얼굴에 열감으로 불편하신 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병의 주 증상입니다. 이렇듯 화병은 정신과에서 우울장애와 더불어 외래를 많이 찾는 부분의 한 증상입니다. 화병은 의미 그대로 분노라는 의미의 화와 불화의 증상을 표현하고 있는 병입니다.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도 화병을 의미 그대로 화병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인 고유의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병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화병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병은 처음에 그 의미 그대로 분노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와 관련도 가지겠지만 스트레스 질환과는 조금의 차이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참고 억제하는 과정 중에서 이 화병을 발병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분노가 쌓이게 되면 증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스트레스 질환이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증상이 표현되는데 반해서 화병은 현재 지금 별 문제가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상황에서 그 증상을 표현하게 돼서 심지어는 의사와 갈등을 많이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병은 과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해소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병하는 특징을 가져서 일반적으로 병원을 잘 찾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화병은 이렇게 정상의 표현에서 심리적인 조건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한국인의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한국인의 특징적인 정서인 한이라는 정서와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의 정서의 특징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문제 대응에 있어서 현실 유지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피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본인의 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포기하는 정서,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걸 삭히면서 한편으로는 그 분노를 간직하면서 차후의 시간이 지나서 화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화병의 어떤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의 증상, 그대로 화의 증상이 올라오다 보니까 열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입이 마르겠죠. 그리고 눈이 충혈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답답한 증상, 그리고 심지어는 숨이 막히는 증상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억울함과 분함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병의 자가 진단의 대표적인 방법이 젖가슴 가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중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그시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면 화병의 진행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이 증상이 해소될 때 여기에 눌렀을 때 통증도 많이 줄어드는 게 우리 정상의 진단 방법입니다. 그 외에 두통이나 어지럼증, 수면장애 내지는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러한 자율신경 계통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화병의 증상이 다른 신체 증상을 나타내는 것과 특징의 이유는 뭐냐면은 의미 그대로 불화의 증상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화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생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지만 병리적으로 작용했을 경우에는 불에 타오르는 여러 가지 증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린다든가 입이 마르거나 눈이 충혈되는 이러한 증상을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화병의 증상을 표현하게 되는 그 분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많이 느끼게 되죠. 그 분노를 많이 느끼게 되면 그 분노의 해결을 위해서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본인의 그 화가 잘 정리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포자기하게 되겠죠. 그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상황을 설정을 하기도 되겠지만 문제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점점 쌓여서 병의 진행을 예고하게 됩니다. 결국은 화에 대한 억제 능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상황 설정이 잘 되지 않으면 화가 폭발하게 되고 다양한 증상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병은 결국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관련 질환과도 여러 증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심장질환입니다. 또한 고혈압이라든가 우리가 상당히 무서워한 뇌졸중, 이러한 증상들을 많이 동반하게 됩니다. 한 대학 연구에 보면은 뇌졸중 환자의 선행 질환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인데 고혈압과 더불어 화병은 중풍 환자, 뇌졸중 환자의 선행 인자로서 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노란 것은 그것이 폭발하게 된 심장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분노의 억제는 심지어는 암의 발생과도 크게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병의 그 역학을 보면은 주변에서 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연령층은 중년 이후 40대, 50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예로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참는 것을 미덕으로 많이 여기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 관련 증상과 많이 관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 환자들의 화병 비율도 확연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정적으로 남성의 지위가 많이 낮아진 편도 있겠지만 경제 활동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위축되는 게 현재 상황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주부 화병의 원인은 첫째는 배우자가 제주 요인이 됩니다. 고전적인 의미의 배우자와의 갈등은 주로 성격 차 내지는 외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역시 고전적인 의미의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주부 화병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외래에서 최근에 또 특수한 것은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로부터 화병의 어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병을 호소하는 경우도 특수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화병의 그 역학도 많이 변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 같은 경우 스트레스라든가 화병이 많이 노출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겠지만 가정에서 아이와 남편의 내조를 위해서는 본인이 희생하는 과정 속에서 화병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은 화병과 관련된 그 문헌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뭐 화병이라든가 심화병, 오라병 이러한 문헌이 한 30가지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중궁궐 속에서 우리가 삶의 질 자체가 많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떨어져서 화병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전업주부들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상황을 그걸 해소할 수 없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병의 치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심리적 수양에 있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허심합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보감 자체가 어차피 양생서에 우리가 심리적 양생에 큰 그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수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허심합도의 내용입니다. 의미 그대로는 마음을 비우면 도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화병에 더불어 한국인의 마음 수양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색적시공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수양이라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명상과 호흡, 이완 이 세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시행을 해보면 그렇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명상. 자, 명상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과거 기억 중 가장 좋았던 기억, 특히 긍정적인 기억을 모토로 명상을 합니다. 그것을 주제로 잡는 거죠. 마음 집중을 하죠. 그리고 호흡을 합니다. 호흡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내쉬는 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배꼽이 좀 움직여야 되겠죠. 긴 호흡을 통해서 뇌는 맑은 산소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완을 합니다. 자, 팔과 다리 외 무게감을 느끼면서 심리적 이완을 같이 도모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게 되죠. 또 하나 방법은 향기요법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과거의 어떤 그 내용으로부터 그 향을 많이 맡아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신과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화병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라벤더, 제라늄, 베르가모, 마주람, 일랑일랑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흡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등과 목 쪽에 도포해서 발라서 그 긴장도를 풀어주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노래를 통해서 화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최근에 문화 교실 가면 노래 교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상당히 밝고 경쾌한 노래는 불음으로써 그 화병을 해소를 하고, 듣는 노래는 오히려 우울한 노래, 슬픈 노래를 들어서 그 노래 각자 그 노래의 곡과 함께 그 노래말을 음미하면서 화병 환자들은 공명감을 느끼면서 그 본인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결국 노래를 들으면서 한바탕 감정을 해소하고 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화병에 좋은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연자육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연꽃이 많이 피죠. 우리 6월 달에. 연자육이란 것은 한약재의 대표적인 건데 심화를 내려주는 약재입니다. 이 연자육의 뿌리가 되는 것이 연근입니다. 우리가 식재료로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연근 뿌리를 차처럼, 우리가 음료처럼 보리차처럼 상복해서 그 화를 내려주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화병이 자율신경의 다양한 신체 증상과 더불어서 불안과 우울의 심리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화병의 예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방에서는 우선 원인 인자를 찾아야 되겠죠. 원인 인자를 찾아서 단기간으로 그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인데, 스트레스는 되도록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날 일과를 시작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누적되어서 다음날 또 스트레스 상황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화를 또 바로 내는 것도 좋지 않고, 화가 나면 심장이 더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상황을 스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이 된 뒤에 문제 해결을 시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신장애인 화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화병의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우리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